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가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대담자는 경상북도 의원 경주시 제1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선 후보와의 대담을 진행을 했고요. 이 김 후보와의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했고, 그 대담 영상은 현재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오늘은 그 경주시장 후보로서는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임병 경주시장 후보를 모셨습니다. 경주 포커스에서 대담을 시작으로 경주시장 후보자 전원 그리고 또 주요 적전 지역 후보를 차례로 모시고 직접 정책과 주요 공약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장으로는 그 무소속 박병훈 후보가 오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 날 오후 9시에 대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경북이론 제1선거구에 출마하는 그 자유한국당 배진석 후보는 내일 오후 3일 오후 내일 오후 2시에 대담 예정이 되어 모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이 경주 포커스와의 후보자 특별 대담이 유권자님 또 그리고 경주 포커스 독자의 또 표친 여러분들의 6.13 그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전체의 분량을 다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본래 후보자들의 말씀도 한번 꼼꼼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백은 후보님 나오신 바쁜데 1분 1초 가까우실 텐데 이 시간에 귀한 시간 걸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후보님 본인 소개 뭐 시간 구일 마시고 예. 인터넷 방송이 편하게 그런 거니까 쭉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88 올림픽 때 경주 와서 경제학 교수로 이렇게 현재는 재직 중이다. 저는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요. 제가 경주에 와서 얼마 안 돼서 경주 지역 발전 협의회를 창립을 했고 그게 199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년 경주 지역 발전 협의회를 창립하고 5년 뒤에 1995년에 경주 경실련이라는 시설을 경주에서 처음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또 노무현 정부 들어서 경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도 하면서 지방 분권운동과 관련된 이런 일도 했고 2007년도 11년 전에 경북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원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시민운동가, 정책개발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에 제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싱크탱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그 자문위원으로 제가 제의를 받아서 주로 자문위원들은 장창학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인연을 맺어서 대선에 당선을 도왔고 그 이후에 이 인연으로 경주를 좀 발전시켜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주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경주로 오신 지가 만으로 3세대가 올해가 31년째시고요. 그래도 그 대학 교단에 계시다가 이 현실 정책 나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뭐 반대하시거나 집안에서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많은 사회단체, 시민체 이런 걸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경주시장 하는 것도 그냥 뭐 같은 일이라고 보고 이래서 그게 정치를 한다 이런 생각 크게 뭐 없고 지역 발전을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도 해야 되고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 가족의 반대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그 TV MBC를 통해서 중계된 TV 토론을 보니까 뭐 경주 사람 논쟁도 있고 하던데 그런 살았으면 적어도 경주 사람 논쟁에서는 좀
피하는 거. 그런 논쟁을 한다는 게 좀 우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뭐 고양이 이런 이야기가 안 무섭습니까? 예. 예. 히딩크는 고양이 네덜란드 아닙니까? 김유식은 고양이 가야인데. 그건 아까 자유한국당 그 천주세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히딩크 이야기도 하고 김신정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혹시 저 가까워서 다 듣고 아마 저한테 막 카피했는 모양.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카피했는 모양이죠. 네, 네. 원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좀 공약 이야기로 공약이나 좀 정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좀 주요 공약도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일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고 보시면 좀 저한테 사인 주시면 내가 중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약해 참 잘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학자들과 인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한국지역경제학회장, 한국문화학회장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저와 가까운 학자들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이 경주를 문화특별자치시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정부의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저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역의 중소기업 중요하니까 중소기업하고 영세기업을 육성하라. 중소기업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 지역에 매우 중요하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만들겠다. 최고의 교육도시. 교육이 잘 되면은 인구 유출이 안 되고 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러니까 최고의 교육도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경주 교육지원청과 협력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상태지만은 지방자치에서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를 30만 명 정도 이상 늘리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스마트 문화도시로 개발해 보겠다는 거. 경주에 농어민 인구가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증대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다음 첫 번째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할 것이고요. 여덟 번째로는 1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무료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복지 부분 강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8가지 공약입니다. 8가지 큰 공약들을 말씀하셨고 또 뒤에 보면 뭐 권역별 공약도 있을 텐데 좀 이따가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지금 뭐 여기 편말에도 지금 문화특별자치시를 여기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어요. 같이 공부를 하시려고. 이 문화자치시를 지금 어제 방송에서도 보니까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 언뜻 들어서 뭐 뭔가 특별한 어떤 지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는 이게 알기 쉽게 유권자를 이해하기 쉽게 이 문화특별자치시가 어떤 의미에서 내신 공약이고 또 되면 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도가 제주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재정권이라든가 입법권과 복지권을 행사하면서 특색 있는 도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세종자치시죠. 세종자치시는 중앙에 정부 기관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세종자치 특별되었고 경주는 천년 동안 한 곳에다가 수도를 정한 이런 매우 세계적으로 있는 이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 도시인데 현재 경주는 20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주가 행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실제적인 경주의 가치에 비해서 매우 대접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주는 특별자치시로 이렇게 더 광역시라든지 도청 어떤 수준으로 행정적인 자리가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구려 시대에 평양은 현재 평양 직할시로 인정되고 있고 조선시대 하는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백제 부여은 현재 세종자치시에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철전이나 한 곳에서 수도로 정한 이런 경주는 전혀 그런 대접이라 그러니까 위상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역사 문화 도시고 해서 자치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무현 정부부터 지역별 특색 도시를 만드는 게 원이었다. 제가 세종 특별자치시장을 만나뵀는데요. 예. 그분은 하시는 말, 그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시면서부터 각 지역으로 이런 자치시를 여러 개 두는 것을 매우 평소에 지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물도시 경주가 특별자치시가 되면은 예산도 정액되고 또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피해받은 그런 보상도 제대로 이룰 수 있고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번호판까지 경주 번호판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 번호판 자동차 일반 그것은 아니고 택시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세종시 보면 이 화물차 제가 무시했어요. 그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주도 하나 번호판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은 경상북도 경계도 달라집니다. 경주가 딱 도나스처럼 딱 빠져 있고 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경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정말 드높는 그런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나 예. 이렇게 이제 경주문화특별자치시로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관련 법적인 어떤 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 거예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고 또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육성법이라든가 균형 발전법이라든가 현재의 테두리 내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구든지 무슨든지 야당이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정부 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거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당 후보만이 이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는 국적으로 참 문화특별자치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인구 100만 도시, 예. 수원, 용인, 고양시, 예. 수원시 같은 민주당 시장이시기도 한데 이 세 도시 시장 후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번에 공동 과제로 설정을 한 게 뭐냐면 100만 도시 특례시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하고 그렇던데 이게 그러면 인구 100만 도시 특례하고 우리 문화특별자치시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그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인구 5만 도시나 인구 100만 도시나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만 이상 되면은 여러 가지 공무원 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5만 하고 똑같이 기초자치단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이런 데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제 정말 색다른 이런 도시들이 개발돼 가지고 분권 지방자치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각했던 그런 로드맵의 진행되는 이게 제가 특례시를 이분들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고 그러나 10급 이상에 들맞는 행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한다.
그리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 법적 구애받아서 구애받는 자치단체 유형을 연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이도 세수 정대도 가능하고 광역단체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정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그 교수님에게 후보님께 드릴 의문의 핵심은 그러면 지자체마다 이런 특례시의 요구가 나오거나 각 도시도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했을 때 이 특별한 속에서 또 다른 차별성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뭐 특별시 다 해달라고 경주 같은 위상이 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걱정 우려는 혹시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각 도시마다 어떤 특색이 부여라든가 공주라든가 역사 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지금은 인정한 이런 평화 통일 뭐 특별시 이렇게 이제 각 시마다 막 이런 뭐 보물처럼 나올 겁니다. 그런 그렇게 또 준다고 이제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헌법 안에 넣으려고 그렇죠. 선언을 일단 지방분권 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제 지방이 스스로 일에 쓸 들어가고 권한과 책임을 이제 묻고 중앙은 조금 지구로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특별자치시를 두고 한 10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럼 이거 뭐 내리면 또 녹음내리고 이제 10조 원으로 한번 가보자. 가장 더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어제 또 TV 토론을 제가 한 후보는 이게 일단 주목권을 성공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는 결국은 실현 가능성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두고 하는 질문 같더라고요. 제가 해석할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후보님 처음에 후보 사무소에 10조 원이라고 올렸을 때 이게 경주시 예산이 연간 1조 3천억 하는 규모에서 이게 과연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시선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제 TV 토론회에서 상당수 후보들은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 쪽에서 질문들 의문이 있던데요. 이 부분 교수님 한번 이 10조가 어떤 내용들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중앙정부로 봐서도 경주라는 특별한 도시에 대해서 명분 있는 사업. 경주는 경주대로 그동안에 문화재 피해 보호법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니까 집가 상승이요. 2017년도 작년에 보면 경주는 3.5%밖에 집가가 안 올랐습니다. 경북에는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땅값이.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두고 이야기인데 한 20, 30년 전 땅값이 얼마나 적게 올랐겠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원전에는 그런 것을 이제 피해를 또 보고 있고 또 방패장이라는 그런 정부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대신 해주고 거기다 경주는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또 역사성이라든가 경주의 그런 보물적인 가치를 정부가 또 인정을 하고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야기한 것은 지금 역사문화산업 클러스터의 5조 4천억인데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경주에 대해서 30년 동안 3조 3,53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할 결정을 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경주의 가치를 인정을 안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직 지금 집행되지 않은 그것은 충분히 당연히 와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에다가 또 문재인 정부도 역시 경주의 가치를 인정해서 3조 정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다 도심재생사업 이것은 현재 문재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더라도 5조 4천억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에
신재생 융복합 클러스터를 이 경북에 이제 마련한 동해안에다가 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5천억 원. 그 다음에 방패장 유치 지역에 아직 지원 집행되지 않는 1조 3천억. 이렇게 해서 1조 8천억. 그 다음에 성자가 섞여 이제 연구센터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미 해왔던 그것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단지와 연구시설 조성 여기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1조 5천억. 요 이제 민자 부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2금장교와 제2서천교 이것은 아침에 출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힙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앞당기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한 5천억 원 정도 하고 현곡역과 보문행이나 도심의 접근선이 KTX 환경유역에서 보문다리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교통 접근선을 좀 높이기 위해 8천억 원 하고 원전 안전 및 지진 재난과 관련해서 원전 안전 종합 시설에 한 2,250억. 그다음에 원해연 원자력 해체 연구원 경주에 유치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꼭 필요한 돈만 해도 한 2천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 지진 연구원 요것 제가 경주로 유치하려고 있는데 요거 한 1,000억 원. 이래서 전부 다 경주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국가로 봐서도 줄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만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는 간포에 제2원자력 과학연구단지 그거 하나만 해도 그건 빠져 있는데 그 8조 9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실제로 시장성이 매우 낮은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근데 좀 뺐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사업도 정부가 당연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좀 호황된 이야기는 아니고 저 생각 같은 아니 우리 경주가 말이지 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한 20조 해야 되지 이게 10조가 뭐냐 나오긴 하는데 자꾸 깎으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인지 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기획재정부 공무원 아닌데요. 아니고 어제도 보니까 결국 이제 서구방송토론위원회 그 토론회 때 보니까 결국 이만한 사업비가 붙여오면 통상적인 예산 관행으로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그 경상북도 또 경주시가 기초 지자체가 분담할 그 예산. 결국은 이 국비 사업이 크게 많이 내려오면 실제로 이 지방비를 붙여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못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경주시의 재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한 후보가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현재의 어떤 경주 어떤 수준에서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고 시비와 도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매칭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전제로 깔고 있는 부분이 문화특별자치시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기본도 조직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나 정말 어떤 예산이죠. 저는 제가 이야기 사업비입니다. 전에 국비 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비와 도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겠지만은 크게 보자면 정부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경주시 예산을 지금 3천억에서 10천억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참여정부 때 고려했던 그 아까 3조 3천억, 3조 4천억 이야기했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 굉장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하시고 또 말 그대로 경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 확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조 4천억의 예산은 30년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문화재의 어떤 뭐 복원이든 관련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발굴도 따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은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자꾸 교수님이라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이 사업비 10조라는 것이 뭐 언제까지 제가 이제 임기 내 4년 임기 내 사업 말고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좀 유치한 지금 여기는 다 경주와 관련되고 중앙 이제 정부에 있어도 큰 무리가 없는 이런 사업이고 또 제가 당선이 되면은 무슨 뭐
정치적으로 봐서 매우 척박한 데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폭탄 같은 용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쪽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세종자치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세종자치시 뭐 행복도시까지 포함하면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조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60조가 더 100조가 투입됩니다. 물론 조금 도시에 있던 성격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어떤 100조가 투입된 세종자치시, 세종시는 경주의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경주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 글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스케일이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좀 크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자꾸 스케일을 작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예. 이게 교수님 또 제가 이 뭐 어차피 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어디 순천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박근혜 남자 예. 손에 장 지진다 그러고 장 안 지졌던 예. 그 이정현 그 국회의원이 순천 쪽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 어딘가 이제 지역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이 예. 그대로 세금 폭탄을 뭐 가져오겠다.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와는 별개로 박근혜 남자라고 불리는 그 양반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산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도시 미래하고 과연 이게 좀 맞나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고 지역이 중앙정부에만 기대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있다 예산을 보다 지역은 지역마다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 지역을 개발해서 또 민자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 뭐 과거식으로 정부 사업비만 받아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기본 어떤 정부 사업이 마중물이 부어진다면은 민자라든가 해외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가 되어서 경주가 더 커지지 않겠나. 일단은 그런 좀 그 기본적인 것은 문화특별지를 일단 만들면은 나머지 부분은 같이 자동적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그 틀을 좀 크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표님 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님, 후보님 같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하나 제 질문이기도 하고 한데 예를 들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특별법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 특별법이 승사된 예는 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주만의 경주라면 전국에 뜻있는 경주를 사랑하는 내지는 대한민국의 그 역사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경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품들을 조성하는 거,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경주에 대한 좀 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내지는 뭐 경주에 가니까 요즘 뭐 이상한 집들마다 보기 싫더라 이렇게 한 번 온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어도 사실 사람이 살고 있고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에 있는 이 경주를 내지는 시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사를 좀 유도할 뭐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혹시 이거 갖다 붙였어? 사전에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는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경주를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도 저 개인 아이디어도 있지만 국적으로 하여튼 모든 일을 공모를 하고 해외적인 시각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아이디어도 좀 얻어서 이걸 좀 개방화, 국제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가지 냈지만은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으고 아이디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도 쉬고 하셨는데 지금 30분 달려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한 1분만 좀 쉬어가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끊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잠깐만 손 좀 죽이시고요. 이 경주 포커스 안내 방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페이스북 라이브하고 오늘은 굉장히 좀 방송의 화질이나 그래서 카메라 워킹이 많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페이스북 라이브를 좀 질 높은 영상을 제작을 하고 하는데도 포커스에 적잖은 비용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철수 구독이나 후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요거 좀 이빨 좀 당겨주십시오. 잘 좀 당겨주십시오.
이 방송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나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페이스북 라이브도 휴대폰으로 하는 것을 좀 더 나은 장비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보통 오마이뉴스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계좌도 막 지나가고 하던데 좀 마련하시면 될 텐데. 그 정도 기술은 없어서 여기 뒤에만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이제 문화특별자치시가 되면은 예. 이제 예산이 이제 정액된다는 그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저는 이제 시 예산도 2조 원대로 가지 않나. 10조 사업비, 제가 임백은의 경주 1, 2, 3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은 사업비 10조, 2는 경주시 예산 연간 2조. 예, 연간 2조. 그다음 인구 30만. 그러니까 1, 2, 3가 임백은의 경주시 1, 2, 3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잠도 그렇게 안 자고 계속 걱정과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게 막 확 돼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 주무시는 게 건강에 좋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지지자들께서는 이 귀한 인터뷰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선거운동 기간에 임백은 후보랑 직접적으로 이런 대담을 나누는 시간은 앞으로 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말씀도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조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어제 또 보니까 우리 힘 있는 여당 경제시장, 여당시장, 경제시장, 또 문화특별자치시를 계속 이게 저 핵심적인 공약이었어요. 문화특별자치시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실은 신규 원전은 더 짓지 않고 또 노후된 원전은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추가로 해놓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 향후 60년에 이 탈원전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구상인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 1, 2, 3, 4, 5기가 1호기는 이미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됐고 10년 연장 상황이고 2, 3, 4, 5기도 순차적으로 만료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도 이렇게 파생되는 뭐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경주경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되고 있었는데 이 탈원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노원전을 완전히 생각을 하면 수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경주 경제가 어제 모 후보는 직격탄을 맞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후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경우에는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1호기는 수명 기간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여전히 그것이 이제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은 산업자원부에는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향후. 그 다음에 2, 3, 4, 5기는 저는 당도로 이게 아주 오래 가는 일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당장 뜻이 아니고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봐서 해야 되고 월성 1호기를 조기를 폐쇄하고 이 위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부터 나오는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돈이 이게 지원되는데 이게 폐쇄가 되면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오늘 이제 폐쇄하고 이제 부지를 복구하고 걸리는 시간 최소 15년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쇄 이후에 지역 경제 공동화를 우려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전에 대해 부족해서 오는 기후라고 이제 보고요. 원전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폐쇄하는 해체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전을 건설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원전 폐쇄하는 하기 위한 해체 기술은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주시 입장에서 원전 폐쇄가 위험 요인이라기보다는 지역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 기술을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전략 또한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즉각 조기 폐쇄를 해야 하는 이 결정을 월성 원전 1호를 국내에서 원전 해체 기술을 하고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실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검토 중인 원전 해체 연구원을 경주 지역으로 유치해서 관련 기업들과 기술 인력을 집적하여서 경주가 신성장 동력 사업의 어떤 채척지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기를 또 기회로 삼는 이런 지혜도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앞으로 원전 해체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원전 해체 기술대학과 원전 해체 기술 인력 양성 센터를 건립을 해서 원전 해체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 특히 방패장과 양성과 가습기 등을 유치한 경주시로서는 원전과 관련한 세계적인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적은 경주시 입장에서는 위협을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전 해체 관련해서 그 경주가 예. 대한민국의 중심이 예. 되도록 한번 예. 해보시겠다. 그래서 원회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제가 그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장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 신경주 역세권 개발을 해서 항구적인 물류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인구 3만의 현대적인 도시도 이제 조성하고 현재 방사관 가습기하고 양성자 가습기를 잘 활용을 해서 사이언스 벨트를 구축을 해서 포항, 경주, 경산 등의 대학 소재 대학과 연계해서 가습기 연관 기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특용작물 재배단지도 이제 좀 첨단화 하려고 했습니다. 네. 예, 예. 동북권, 예. 동북권 말씀하시죠. 예, 동북권. 예, 동북권은 이제 중요한 간포 해양 레포츠 휴양 개발하고 해포트 중심의 관광 거점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장 정비, 수산물 유통 시설과 간포 정복 특사. 예. 조금씩 거리 조금 작다 보니까 핵심 공약 한 분씩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남북권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자율 주행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요. 스마트 농업 중심의 도시 건조형 농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입실 외동 산업단지 배후 주거 기능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교수님 그 부모님 구상을 한번 듣고 싶은 것도 있는 게 뭐가 지금 어쨌든 KT 타고 들어오시는 KT에서 신경주역이 우리 경주에 뭐 기차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관문인데 이 신경주 역세권 개발은 여전히 9년째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이거 문은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가 좀 위협하다고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 얘기가 경주가 왜 경주가 1000년 동안 수도로 정했냐면 보면은 경주에서 다 사통팔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가 교통의 사실 요충지거든요. 그 핵심이 이제 지금으로 봐서 신경주 여기기 때문에 교통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2, 3만 정도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프랑스의 라데방스처럼 이런 신도시 만드는 거 쉽지 않다고 보고 자본 민자 유치를 통해서 시개발을 좀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원도심에 플러스는 보안 기능을 하는 이런 어떤 도심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원도심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
부상하는 거 지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 대통령이 뭐 그 도시재생 뉴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 편하게 사실은 이제 그 양력을 보니까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다 하셨더라고요. 또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뭐 현재도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교단에 계신 분들이 현실 경제, 현실 정치 얼마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연구만 하시던 분이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나 후보들이 이야기, 임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공무원에게 행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참. 저는 경제에 와서 이 단체도 매우 많이 만들었고 매우 작은 새로운 단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경주 지역 발전 협의회를 포함해서 경주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 다 무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틀에 박고 행정하는 거 그게 뭐 크게 뭐 인력이 뒷받침되고 재정이 뒷받침되고 역사가 이래서 일하는 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비제도권에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뭐 행정 뭐 경험이 없다. 그것은 뭐 기우라고 보고 저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도 200명, 300명 수준, 800명 수준을 늘리고 제가 하는 모든 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경험이 없다 이런 것은 큰데 안 되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사람 없고 뭐 재원도 없고 이래도 다 성공시키는데 인력이 있겠다, 조직이 있겠다, 재정 뒷받침되겠다 그건 뭐 써먹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누워서 떠먹으면 참입니다. 얹힙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쭈고 싶은 것은 사실은 뭐 그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은 이게 어쨌든 경주시장은 민선 자체가 시작이 됐지만 계속 행정하셨던 분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경북도 내 여러 지자체를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주시 행정이 여전히 좀 제일 답답하고 또 불친절하다. 뭐 제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표로서 나타나는 그 작년에 그 국가청년도 조사에서 경주시가 꼴찌는 사실은 그 산림과 공무원 한 사람의 그 많은 뇌물 액수 이게 또 3천 요인이 됐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엔 최하위였지만 꾸준히 이렇게 보면 하위권에서 면도한 청년도가 또 그런 이유들 그런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경주시 어떤 아주 요즘 공무원들이 다 질도 높고 개개인으로 보면 성실한 분들인데 경주시의 어떤 행정 문화는 여전히 그 시대에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래서 행정 혁신을 요구하거나 좀 쇄신이다 이런 뭐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견해는 뭐 어떤 대안까지 갖고 계십니까? 전 경주시 공무원들이 매우 청렴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행사 많아서 주말에 봄부터 뭐 하여튼 거의 보면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 하는 저는 뭐 눈으로 여러 번 보고 뭐 그러죠.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위에 이게 여전히 그 지배적인 생각이 관료적이고 형식에 매인 그런 관료가 쭉 이렇게 경주를 한 24년 동안 안 했습니까? 세 분의 시장이 각각 8년씩 38, 24, 24년 민선자치 했는데 그 위에가 좀 바뀌어서 정말 정말 제대로 된 민간인이 한번 그 시장을 하게 되면은 창의적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경주시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청렴도가 낮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러다 보니까 공사 구분을 못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그거 부정이나 불편함이 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색다른 진단이긴 하죠. 좀 온정주의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뭐 덮어주고 뭐 이해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되게 그게 정념도가 낮은 것이 뭐 우리 지역의 또 특성상 지연현 학연 또 시적에 엮여 있는 이런 뭐 성질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아집니다. 예, 그 후보님 말씀 중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 하실 때도 24년 만에 진정한 주민자치를 한번 해보자. 예, 예. 또 특정 경남 중시 지배해온 이 정치적을 한번 바꾸고 싶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년 만에 진정한 주민자치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저는 그 민의 입장에서 좀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하고 저는 그 비제도권에서 그냥 어렵고 힘들고 속이 타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하면 그냥 자연히 시민 중심의 시민 중의 이런 새 시대를 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형 정말 관리 행정이 아니라 창조 경영의 그런 장이 되고 싶고 전국 최초의 문화틀 자치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학자이고 또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정말 활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있고 창의적인 이런 도시를 지향하지 않겠나. 이래서 더 친절해지고 더 아픈 부분을 이제 쓰다듬어주는 행정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4년 만에 진자치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끝으로 갑니다. 준비된 시간에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당 힘 있는 여당 후보다. 통상 어제 또 TV 통해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역대 집권 여당 편이었다. 예. 현실은 그랬나요? 항상 그 자유한국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지 않았죠. 실질 그때도 야당 시장이 한번 했죠. 여당으로 당선돼서 예. 이 아무개 시장님이 예, 예, DJ 때 입당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쭉 여당이 쭉 해왔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또 정부 여당하고 해야지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국회 정세균 의장이라든가 후반기 국회의장 이런 당 대표라든가 여러분들이 되기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밀어줄 수 있고 청와대에도 많은 인맥들이 가 있고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하든 좀 되라 하는 이런 주들 또 기대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적 네트워크가 많다. 힘 있는 어떤 청와대도 집권 여당에도 있고 많다. 이런 게 한편으로는 솔깃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 저 불편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좀 시스템으로 경주가 당연히 그렇게 취급을 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측면이 더 맞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떤 무리하게 그냥 인연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접근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일단 처음에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명분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어떤 가깝다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접근할 때가 그중에서 받아들이기가 야당보다는 속 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정부를 반대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반대를 해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지도 않고 빡빡 끓고 이러니까 오늘 또 저 선거 사무실 앞에서 유세를 다른 당 타당 후보가 하는데 내려와서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선동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만 하고 끊고 그런 당의 후보가 만일에 시장이 되어서
중앙부처나 청와대나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너무 흥분하죠. 오늘 그 뭐 제가 제가 이제 유세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하는데 완전히 그 맞지 않는 이야기를 뭐 기업을 부정을 하고 자유를 부정하고 이 뭐 아니다 뭐 완전 이런 뭐 이야기들 해대서 제가 중간에 저도 저쪽 편에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을 하셨고. 그쪽들이 이야기 저는 제대로 TV 토론회가, 선거방송 토론회가 좀 그런 쪽으로, 그죠? 예. 잘, 근데 이게 어떤 공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TV 토론회를 봤습니다만 좀 답답한 구석이라고 본질을 못 들어가고. 예, 오늘 제가 마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그 자유한국당 그 준하기 후보를 후원하러 온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경제적으로 보거나 상식으로 봐서 하는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못 참아서 저도 마이크를 이제 들고 약간 그쪽에서도 또 오고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유세 방해를 좀 하셨군요. 예. 이러게는 안 되겠다. 정말 뭐 무지몽매한 분들도 아니고 저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서 예.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만, 그 8대 공약 중에도 사실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그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 학부모님들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은 뭐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우리 그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상희 씨. 예, 이게 미래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경주의 인구가 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유치를 해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에 이제 인구가 늘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해가지고 종업원이 늘고 한다고 해서 딱 인구가 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어야지 여기에 여기에 들어온 인구들이 외지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특히 교육자이고 대학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앞으로 자기 장래에 정말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되도록 위해서 좋은 지방자치의 예산을 교육자치 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서 여기 오면은 돈도 안 들고 또 안전하고 유해 시설이고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피해도 있고 또 학교 급식도 좀 안전한 급식, 친환경적이고 가능하면 교육적으로 제가 최대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는데 아무리 적은 시골이라도 교육자 되면은 그게 오히려 다른 데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와 교육 자치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치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재 보면은 지역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산업입니다. 이 대학도 제대로 살려야 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대 서라벌대학도 어떻든 살려 나가야 된다.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도시가 되고 여기 교육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교육도시가 되면 더 좋은 교수와 학자들이 여기에 지역에 지적 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가 중요하고 이것이 생산성 있는 도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교육에 관한 것을 저는 하나의 공약 또 중요한 공약을 하나로 넣었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예, 힘 있는 여당 후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시다. 또는 그래서 문화특별자치시를 하고 경주에 많은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은 이 문화특별자치시가 풀어나가는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여당 후보이시고 또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당선이 안 되시면 또 굉장히 또 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지금 세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나온 걸로 보면 현재까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후보님의 여론
그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당선권은 조금 좀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또 후보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바닥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 말씀 끝으로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 이거는 또 여론조사대로 또 참고할 부분이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직접 다녀보고 또 우리가 정부 여당이고 또 네. 우리 경주가 여당 도시 때문에 이번에도 여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려 그러면은 예산도 잘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 많은 예상에 수명표도 많고 이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매우 잘하고 지금 인접 지역에서조차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과시권에 와 있기 때문에 경주도 포항 말씀하시는 거죠? 포항이라든지 구미든지 경북 도지사든지 울산이든지 여기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경북의 또 다른 면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지지도가 높은 데도 있고 이래서 경주 역시 그런 변화의 어떤 중심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인주도 맞습니다. 인주도 출마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출마이고 이런 인지도가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이걸 뽑아주면은 경주가 정말 환골탈태하고 정말 경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여당 기호 1번 저를 분명히 경주 시민들은 선택해서 정말 경제 활성화도 하고 경주의 자존심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김 대통령 시절에 김중근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분이 만일에 당선됐다 그러면은 동해안 지역이 10년은 SOC가 빨리 앞다다 이렇게 봅니다. 쓸데없는 거 좀 있었죠. 울진에 그렇습니다. 또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정동보 의원도 또 마찬가지로 여당 뽑혔더라고요. 이번에 또 여당 시장인 임백은 기호 1번이 또 되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질 때 그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고 이랬고 경주 시민들이 저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큰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정말 현명하구나 정말 잘했구나 하는 박수를 아마 전국 국민들이 박수를 든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예. 예. 이게 나쁜 기준은 안 됩니다. 지금 1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1시간 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피곤해서 큰일입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공약 중심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후보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편하기 위해서라도 1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치는 시간으로 갑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인터뷰하는 사람이 잘해야 하시고 싶어서 예한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제가 능력이 부족 못한 질문도 있을 겁니다. 혹시 마지막 매점을 삼아서 제가 안 물어줘서 못하신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너무 길게 말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제가 이번에 이제 정부 여당 후보로서 공약도 잘 개했고 정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매우 높고 또 경주가 지방 민선자치 20만에 좀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런 바닥의 정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잘 받아오고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여당 후보가 경주시장으로 되어서 경주에는 국책 사업도 많고 우리나라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꼭 여당 후보인 기호 1번 임백은 꼭 당선되도록 우리 경주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많이 끔긋하셨고 이 시간 식사도 못 하셔서 저녁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짠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바쁜 시간 쪽에서 나와주신 이 자리가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자님의 좀 진면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후보님이 갖고 계신 경주에 대한
구상들을 좀 더 이해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깝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 포커스가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두 번째 시간, 경주시장 후보로서는 첫 번째 대담 임백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그러니까 내일 3일 내일 오후 2시에는 경북도의원 경주시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배진석 후보 대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오후 밤 9시에는 무소속 박병훈 경주시장 후보와의 그 대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그 바쁜 시간, 이 토요일날 황금 같은 시간 쪼개서 나와주신 임백은 경주시장 후보님께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신 그 선거사무소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1시간 넘게 이렇게 봐주신 우리 페이스북 친구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주 포커스가 하는 이 기획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자, 그리고 지지하시는 분들 이 영상 많이 좀 공유해 주신 그게 또 후보님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수하신 게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경주 포커스는 선전 안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터나르셔서 실제로 후보님들이 하루에 만나봐야 유권자들 얼마나 만나시겠습니까? 또 정책을 설명해봐야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선거법 안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 후보자님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예,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더 오래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